예, 오늘 제가 이 강연으로 잡은 제목은 퇴계 선생과 시비지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시비비가 시비지심인데 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인의예지신이죠. 그런데 사실 인의예는 공자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순서는 없습니다.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를 거기에다가 붙인 것은 맹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나서 신이라는 것을 한대 동중서라는 또 훌륭한 유학자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신이 이루어지는데 4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의예지신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알고 있지만 유학에서는 이런 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강오륜, 그래서 오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륜 가운데서 이 장유유서가 있는데 장유유서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이 개망신 당한 분이 요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정말로 이 180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돌고 돌기도 하고 해서 참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유유서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느껴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그것은 이 사실은 유학의 본래의 정신과 사실은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으로 해서 측은지심, 예, 그리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인의예지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선설 이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친다면 순자의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악이 다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고자라는 고불해입니다. 여러분 맹자가 동시대에 고불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에는 백지 같아서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 태어난 뒤에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로 주장하는 것이 은나라 때 사람이라는 세석이라는 사람과 양웅, 한나라 때 양웅 같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중서나 한유, 당나라의 한유 같은 분은 성삼품설을 그래가지고 상중하 삼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자가 말한 성선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긍정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렇지. 그러나 이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인의예지라는 것도 측은수호 사양시비지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발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없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다. 이거 알고 보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사이코라든지 이런 특이한 사람도 가끔 있는데 측은지심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양지심이 있다 그러는데 사양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1원이라도 손해보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 사양지심이라는 거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건 간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오악이라고 하죠. 예.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여기 시비지심이 이 마음 속에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표준이 어디 있냐. 이게 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는 또 현대에서 그런 시비지심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드리는 말씀은 이 맹자의 사단의 바탕이 되어 있고 그걸 완전히 전폭적으로 수용한 퇴계 선생의 정신에 바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계 선생의 위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이 유학의 바로 정통 도맥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거나 가차라는 것은 가차 없이 처단한다 가차인데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거나 사정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정자와 주자,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의 이 원시 유학이나 성리학
그 이론에 혹은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거의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예. 그 퇴계 선생의 한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조선이라는 이 나약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당시의 그 여러 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실천이었다는 것은 요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를 가지고 500년 전의 사회를 재현다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쓴 그 글 속에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글 속에 보니까 이 시비가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시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인용한 부분 가운데 해강 최한기 선생의 생몰연대를 원래 돌아가신 해가 1877년인데 제가 실수를 해서 1879년으로 했습니다. 2년을 더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최한기 선생의 후손이신 최인신 선생이 오셨는데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조상님들을 좀 2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도 시비는 확실히 한다고 해서 2년을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 시비지심이라는 게 확실히 필요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계 선생이 그 많은 문제에서 시비지심을 발동하셨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와닿는 거, 사람에 대한 비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여러분 목은 이색 그러면 바로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사시던 분인데 그 사문 가운데 한 분으로서 바로 그 학문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 성균 관장을 또 하시고 포원 정몽주 같은 분이 바로 그분 밑에서 평교수로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 성리학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횡설수설 이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이 하나의 차착이 없는 그런 그 발표를 하니까 모건 선생이 정몽주의 그 주장에는 횡설수설로 참 말을 잘한다. 이론이 정연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이 사문의 이 선배일 뿐만 아니라 후세에 끼친 영향도 참 큰 대학자였는데 이때 여러분 그 기묘 명행 가운데 기준 바로 기준의 종손자입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분이 바로 퇴계 선생과 오랫동안 학문적인 그 공헌을 같은 그 즐거움을 나누었던 바로 기고봉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기준 선생이 옛날에 모건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처에 아첨한 요망한 인물들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심하죠. 부처에 아첨했던 요망한 인물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는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하고 우성전이 퇴계 선생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퇴계 선생이 그같이 말하더라도 그 모건은 필시 변명할 말이 없어질 걸세. 인정해버립니다. 그대로. 무서운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필제 김종직입니다. 내려오면서. 김종직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은 길제의 수제자였던 해도 좋은 그 김숙자 선생의 아들로서 정말 조선 초에는 정말 최고의 학자로서 날리던 분입니다. 이 제자들도 엄청 많아서 요즘 여러분은 그 인다안동이라는 말만 듣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인다안동이 아니라 인다선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세에 퇴계 선생, 서해 선생, 학봉 선생, 이런 월천 선생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주도권을 뺏겨서 그렇지 사실은 조선 초기에는 인다선산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김종직 선생인데 그 학봉 선생께서 들은 얘기를 기록했는데 전필제는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네. 평생 사업이 화려한 글을 짓는 데 있었을 뿐이네. 그 문집을 보면 알 것이야. 한마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그 문인이지 학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날아갑니다. 세상에 큰 그 도움을 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좀 생략합니다. 넘어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조정함 선생,
태계 선생이 그때 20대 전후로 해서 성균관에 오셔가지고 한번 저 멀리 먼 발치에서 조정암 선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고 기가 막 넘치는, 그래서 저절로 존경해 가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실제로 멀리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태계 선생이 정암 선생의 행장도 쓰시고 평생을 존경했던 분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양반을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질이 참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었고 훌륭했습니다만은 학문은 좀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배설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학이사적 우라,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학이우적사라고 해서 학문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미성숙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퇴계 선생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율곡 선생은 이보다 더 배 정도 길게 얘기해서 정암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율곡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정암 선생을 에 대한 평가를, 냉정한 평가를 한 사람은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담 선생이 나옵니다. 화담 선생 그러면 여러분이 아십니다만은 그 유물 그 론자들이 특히 그 이북에 있는 그 김일성 뿐만 아니라 그 집권하는 사람들이 이 5,000년 역사 당군 할아버지 이래 최고의 학자로 높이는 분이 바로 화담입니다. 주기론자이고 더 뻗쳐나가면 유물론자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화담을 수십 년 높이다가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 완성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화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학자들도 화담이 누군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이 정책적으로 혹은 이 이념을 통제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오느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노벨상을 탄 사람 혹은 그 중국에서 이른바 평등과 어떤 이 공산당의 그 독주를 견제하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 것도 몰라요. 심각한 일이죠. 그 노벨 문화상도 물론 뒤에 그 프랑스로 국적을 바꿨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인가 싶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대학원생들이 전혀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광장의 자유라고 해서 지금 문 대통령을 씹거나 누굴 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는 것을, 광장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시비지심의 이 현실적인 적응이고 발동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가운데 유자라는 분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가지고 절도를 해야지, 예라는 표준을 가지고 이것이 예에 맞으면 좋다 하지만 예에 어긋나면 절대로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주장하는 게 공자에게 배운 유자의 생각인데, 이게 지금도 시비지심의 표준으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 비겁한 사람이라. 그래서 공자께서도 견의 불의 무용야, 의를 발휘해야 될 곳에 가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면 그건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화담 선생에 대해서는 말이죠. 화담은 주기론자이기 때문에 이 주리론자인 퇴계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걸 거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주장함이 너무 지나쳐서 길을 이로 여기는 그 병통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말이죠. 글을 쓴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글은 너무너무 훌륭한 글이기 때문에 성리대전이라고 그 기독교로 친다면 성경입니다. 성경 뒤에다가 한편으로 붙여야 된다. 붙여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 있나, 어떻게 그런 자존망대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또 이 화담의 제자들이 그 중국 북송의 위대한 그 학자인 그 횡거
장행거에게 비교를 하니까 선생을 내가 비록 평생 공부한 것은 없지만 뭐 별로 이 겸손입니다. 내가 또 이 학문으로 늙었는데 어찌 그 화담의 저술의 이 깊고 얕음을 내가 모르겠느냐 하면서 얕은 것이다. 이거 정말 문제 있는 학문이다 해서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였고 서로 믿고 지냈던 그 이 신제 주세봉에게 대해서 선생이 좋은 친구이지만 역사의 어떤 자리매김에서는 냉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주세봉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그 나쁜 정치가였던 이기라는 사람의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아유구종을 하고 이랬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퇴계 선생은 말이죠. 그 이기보다도 더 힘이 셌던 김안로. 이 김안로가 바로 영주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그 처향이 또 처가가 허씨가 영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안로가 어떻게 해서라도 퇴계 선생을 자기에게 좀 붙이고 해서 놀러 오라 뭐 어떻게 오라 뭐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기비해 가지고 어쩔 수 당할 뻔했는데 마침 김만로가 실각을 하는 바람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김만로나 뭐 마찬가지 이기라는 놈의 문화에 좋았다 갔다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정한 이 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 호오 친소를 벗어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시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명 그 조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지금도 퇴계 이 정본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남명 선생은 남명은 생각이 장자와 한 통속이다. 이 유학에서 가장 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노자 장자와 한 통속이다. 여러분 이 장자 표면 바로 그 소유유가 나오는데 북명유하니 기명위곤이요 뭐 곤지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북명이 나옵니다. 북쪽 바다. 이 남명이에요, 남명. 그러니까 남명, 북명 이거는 바로 호부터가 이 장자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통속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퇴계와 남명이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섬에 서로 서로 멀리서 존경하다가 평생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하도 안 만나니까 그 어우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어우야담에서 소설을 쓰면서 만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안 만났으면 그렇게 평생을 한 번도 서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뒤에서 사실 요즘 말로 서로 씹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퇴극도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 서명을 가르치고 서명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성학십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역학계몽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남명이 아이고 손으로 말이지 지 손목 띠로 물 뿌리고 빚을 일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무슨 이 하늘 천리 인용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벼슬을 그만두고 있는 힘을 다하고 후학들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공부인데 손에 빗자루질도 못하고 집에서 물 뿌리고 빗자루질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런 바꿔말 실천이라고 전혀 하지 않는 껍데기 이 친구들이라 이거죠. 양반집 자제들이 뭐 일을 하겠습니까? 큰일을 하는 거 말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씹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기록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일생 동안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바로 농감 선생의 그 아들인 이문량입니다. 평생 이문량이 퇴계보다 2살 더 많은 그런데 또 몇 년 더 사시고 해서 평생을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정도로 친했는데 퇴계 선생이 이문량에 이런 편지를 합니다. 그때 그 이문량 선생은 동생은 과학을 급제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없어진지 과학이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자리 걸쳐야 내가 이 학생 부군 신의를 면하는데
여러분 그 학생 부분 신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민대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건 면해야 되겠다 해서 음직으로 예,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이 재상급이었기 때문에 잘하면 뒤로 해서 음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퇴계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준열이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남매 그 조식 같은 조식배가 이 주부 예 그러니까 이 주부는 뭐냐면 이 전생 조식에게 전생서 주부 혹은 종부시 주부를 나라에서 하세요. 조식도 남명도 벼슬을 못했습니다. 과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종육품 벼슬인 이 주부를 줬는데도 조식이 거절했습니다.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 조식배도 우습게 여기고 취임하지 않았는데 자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조식보다 못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퇴계 선생이 돌아갔을 때 산소에다가 퇴계 선생은 최대한의 김량을 발휘해서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10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남명이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어보겠네. 요즘 말하면 자다가 나무다리 끓는 소리 들어보겠네. 지가 무슨 뭐 은자란 말이냐. 자기가 뭐 은자야. 늦을 만자에다가 숨을 은자. 바꾼 말은 내가 은자지 어떻게 지가 은자냐. 돌아가시간 뒤에까지도 씹었습니다. 그 먼저 남명이 씹고 마지막에도 남명이 씹고 퇴계선 중간에 몇 번 회답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개인적인 그런 것입니다만 그걸 벗어나서 퇴계 선생은 남명이 이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 공부가 공부가 시원찮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명 선생은 실천 철학이라고 미화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론으로서 뭐 써놓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퇴계 선생은 그 남명이 존덕성은 그 얘기할 수 있지만 논도학 그것은 예,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 학문은 예, 도문학은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시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그러나 이것은 뭐 사감이 작용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꼭 거기에 매여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아의 성리설에서 이 성선설에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의 시비지심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감.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극기복례라는 거 말입니다. 극기라는 게 뭡니까? 극기가 뭡니까? 아니 내가 괜히 나쁜 말 했다가 저 사람에게 감정을 사면 말이지 뒤에 또 내가 되치기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혹은 또 남들이 저 사람은 입만 뜨면 남을 욕을 하느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지. 좋은 게 좋은데. 이런 식의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 예라는 것이 정말 양심에 의한 하늘로부터 받은 인의 예지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발휘한다는 이런 마음에서 극기봉. 이게 오늘 제가 제목이 이 퇴계 선생의 그 시비지심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극기봉예, 극기해서 예로 돌아가는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생략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퇴계 선생은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제자들에게서 좀 사람이 좀 끈기는 있으나 재주가 없다. 딱 대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자가 일찍이 자기 제자인 아주 그 후대에 높이 준 고시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놈이다. 그리고 이 또 누굽니까? 그 정삼 이 정자에게는 노둔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장이라고 아주 씩씩한 젊은 이 후기 제자 자장에게는 너는 모든 생각이 편벽된 사람이야. 균형 감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자로는 가장 나이가 가깝고 자기에게 바른 말 잘한 자로에게는 너는 너무 거칠어. 교양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극기복례. 그러니까
너무 아끼는 제자에게 그렇게 섭섭한 소리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결점을 짚어줘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계기로 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퇴계선생과 12지심이라는 말씀을 두서없이 올렸습니다만은 시간 부족해서 여기 있는 것의 상당 일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딱 제가 시간이 됐어요. 오늘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